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과거에 머무른다. 머무른다는 표현조차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과거의 한 장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 지금의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 순간은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끝없이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사진은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은 그 안에서 끝없이 움직이고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현재를 뿌옇게 만들고 지금 이 자리의 숨결을 가려버린다. 부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다. 그는 과거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첫 번째 뿌리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빌려 왜 우리는 그토록 과거를 놓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조금씩 지금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한다. 당신에게도 분명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가 지금의 감정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마음은 그때의 빛과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끌려간다. 누군가의 얼굴, 어떤 장소의 냄새, 그날의 온도까지도 머릿속에 되살아난다. 그런데 그 생생함이 지금의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릿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처가 말한 집착은 바로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다. 집착은 과거가 현재보다 더 중요하다고 속삭이며 우리를 붙잡는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기억도 감정도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순간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무상이라는 말은 때때로 차갑고 단절된 말처럼 들릴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무상은 오히려 따뜻한 위로에 가깝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라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짐을 뜻한다.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바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물이 흐를 때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체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순간들도 마찬가지다. 변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사라질까 봐서가 아니라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익숙함은 우리 삶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감정이다. 익숙함은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붙잡아두기도 한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 익숙한 감정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지만 그 따뜻함을 잃을까 두려운 순간부터 마음은 움켜쥐기 시작한다. 그리고 움켜쥔 손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마음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멈춰선다. 오늘의 생각과 감정에 닿지 못한 채 어쩌면 이미 오래전 사라진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라. 가장 따뜻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아팠던 순간일 수도 있다. 어떤 순간이든 상관없다. 그 기억 속에 당신은 분명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금이 아니다.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이 흘러왔다. 그날의 감정이 지금 다시 찾아와 위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지금의 삶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과거에 붙잡히기 시작한다. 이때 부처의 가르침은 이렇게 묻는다. 왜 잡으려 하는가? 이미 지나간 것을 왜 다시 현재로 끌어오려 하는가? 과거는 기억 속에 남아 당신을 구성하는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억이 현재를 덮어버리면 마음은 흔들린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림자를 쫓게 된다.
그림자를 쫓을수록 현재의 실체는 멀어진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과거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그러나 부처는 그 반대라고 말했다. 과거에 머물수록 지금의 내가 흐려진다고. 과거를 통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지배하도록 두면 마음은 현재를 경험할 힘을 잃는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의 의미는 붙잡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감에서 생긴다.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은 배울 수 있고 흘러갔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를 잊으려 한다. 잊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는 잊으라고 하지 않았다. 지나가게 두라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다르다. 잊으려고 할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진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그 기억과 다시 싸우게 된다. 그러나 그저 흘러가게 두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강물 위에 떠있는 잔잔한 물결처럼 손으로 쥐지 않고 바라볼 때 물결은 금세 사라진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기억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면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바라볼 때 마음은 손을 놓기 시작한다. 손을 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현재를 향해 걸음을 옮길 수 있다. 부처가 한 제자에게 했던 말처럼 이미 떠난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환영을 붙들면 현실은 점점 더 희미해진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이 무엇이든,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무엇이든, 가장 빛났던 순간이 무엇이든,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라는 나무의 뿌리일 뿐이다. 뿌리는 땅 속에 있으며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란다. 과거는 당신을 지탱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지금의 당신은 오직 지금의 순간에서만 존재한다. 부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지금을 살아라.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서 있는 실제 바닥이다. 그래서 부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다. 이 순간이 흐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서 과거를 향해 뻗어 있던 손을 내려놓아 보라. 억지로가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간 것을 흘러간 대로 두고 지금의 숨결이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보라. 변한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변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태어난다. 당신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과거에 머무는 이유는 단순히 미련 때문만은 아니다. 마음속에는 늘 복잡한 층위의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어떤 감정은 한 번도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붙잡는다. 붙잡고 있어야만 그 감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는 말했다. 고통은 기억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붙잡아 둔 마음의 방식에서 생긴다고. 기억은 물 위의 잔물결 같아서 그대로 두면 곧 잦아들지만 손으로 움켜쥐려 할 때 거꾸로 물결이 더 크게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흔들림에 대해 깊이 바라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난 과거가 잊히지 않아. 그러나 잊히지 않는 것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어떤 기억은 사라질 필요가 없다. 그저 자리만 바뀌면 된다. 뒤에 있어야 할 기억이 앞에 서 있을 때
기억은 그림자가 아닌 벽이 된다. 말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당신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과거도 어쩌면 그런 벽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처는 이렇게 말한다. 지나간 과거의 그림을 오늘 위에 덧칠하려 하지 말라. 이미 끝난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 위에 계속 덧칠하면 오늘의 색도 과거의 색도 모두 흐려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과거에 오래 머물면 현재를 보는 시선은 점점 흐릿해진다. 눈앞의 사람을 보면서도 마음은 다른 얼굴을 떠올리고 지금의 하루를 살면서도 어제의 실패나 지난날의 영광과 비교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의 친절을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자신에게 쏟아졌던 관심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 이렇게 과거는 현재의 감각을 빼앗는다. 부처가 말한 번뇌란 이런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이다. 단단해 보이지만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마음 전체를 흔드는 짙은 파도다. 이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늘 과거를 그리워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자 그 모든 것이 사라졌고 그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했다. 지금의 자신이 과거보다 작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부처에게 물었다. 왜 저는 과거의 저를 그리워하기만 하며 지금의 저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부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 너의 숨은 어떠한가? 제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의 자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늘 과거의 그림자를 따라가느라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는 다시 말했다. 과거는 이미 너를 떠났으나 너는 아직 과거를 떠나지 못했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고 그는 그제야 자기 안의 긴 시간을 천천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 사건이 지나간 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낸 해석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끝난 일인데 그 사건을 붙잡고 지금의 자신에게 계속 상처를 준다. 예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떠난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든 감정을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마음은 과거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지금의 사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기억은 실제보다 왜곡되기 마련이다. 좋은 순간은 더 좋게, 슬픈 순간은 더 슬프게 각인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원래의 형태에서 천천히 멀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왜곡된 장면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한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고통의 뿌리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실제하는 삶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무상을 통해 말한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말라. 붙잡는 순간 마음은 변할 수 없는 과거 속에 갇히고 만다. 현대인의 삶은 과거에 머무르기 더 쉬운 환경 속에 있다. 사진첩을 열면 지난날의 장면이 끝없이 스크롤되고 SNS에서는 누군가의 과거를 그대로 보여준다. 과거의 여행 사진을 반복해서 보고 옛 연인의 흔적을 다시 찾아보다 보면 지금의 삶은 조금씩 흐릿해진다. 그때의 내가 더 행복해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재의 가능성은 조금씩 닫히기 시작한다. 마음이 과거에 가 있는 동안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가 흐릿해지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 마음의 작용을 현재를 잃어버리는 착각이라고 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 현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지금의 내가 충분히 괜찮음에도 과거의 기준 때문에 지금의 내가 모자라 보일 때 생기는 혼란이다. 과거의 상처가 크든 후회가 깊든 영광이 화려하든 그것들은 모두 지나간 길 위에 남아있는 발자국일 뿐이다. 발자국은 그 길을 걸어온 흔적이지만 발자국 자체가 길은 아니다. 발자국 위에 서서 앞으로 걸어갈 수는 없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지금의 발걸음에서 만들어진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종종 물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나무는 뿌리가 깊이 땅 속에 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는 자라지만 나무가 뿌리만 바라본다면 자랄 수 없다. 나무는 위를 향해 나아가며 현재의 방향으로 뻗어간다. 물도 마찬가지다. 물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지나보낸다. 물의 흐름은 언제나 지금의 방향을 따른다. 사람 또한 그렇다. 과거가 기반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기반을 붙잡고 멈춰서면 흐름은 끊어진다. 여기까지가 마음이 과거에서 현재로 천천히 돌아오는 과정의 중반이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흐름에서 어떻게 마음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음이라는 지혜가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다음 후반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지금이라는 순간으로 조용히 내려앉을 수 있도록 이야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다.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을 지우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더 건강한 자리로 옮겨놓는 과정에 가깝다. 부처가 말한 노음이란 억지로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다. 부드럽게 손에 힘을 빼서 붙잡고 있던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일이다. 놓으려 애쓰면 더 세게 붙잡게 되고 지우려 하면 더 선명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바라보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해방의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과거를 놓으면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지금의 내가 사라진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한 장면에 오래 머물수록 지금의 당신은 그 자리에 비어있는 집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빈집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부처는 말했다. 마음이 과거로 가 있는 동안 현재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지금의 나 자신이라고. 이제 천천히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기억은 무엇인가? 그 기억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기억 때문에 멈춰버린 발걸음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에는 두려움이 있다. 놓으면 잊힐까봐, 놓으면 상처를 외면하는 게 될까봐, 놓으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한다. 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자리에 두는 일이라고.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으되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시선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 어떤 상처는 그대로지만 그 상처를 견뎌낸 내가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과거는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 흔들리던 사건은 나를 약하게 만들던 이유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세운 이유가 된다. 이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마음이 현재의 자리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과거를 놓는다고 해서 그 기억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소중해진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말했다. 과거는 떠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기억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과거는 중심이 아니라 배경이 되어야 한다.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리 잡은 과거는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의 밑거름이 된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넓혀보자. 상처가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이유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부처가 제자에게 흙 한 방울의 비유를 들려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작은 잔에 떨어진 흙은 물을 흐리지만 큰 물에 떨어진 흙은 금세 보이지 않게 된다. 상처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이 놓음의 또 다른 방식이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과거의 흔적들은 더 이상 중심에 자리하지 못한다. 그저 작고 흐릿한 점으로 남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지나간 사람을 잊지 못해 마음을 붙잡히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오래된 상처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기억들이 지금의 당신에게서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부처는 말한다. 내가 과거에 머무르는 순간 현재는 빈집이 된다. 빈집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의 나여야 한다. 과거는 당신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과거는 당신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 어느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부처는 지금의 숨, 지금의 감각, 지금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지금 들이마시는 이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다. 오직 지금만 존재한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과거를 붙잡는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과거의 영향력은 줄고 현재의 생생함이 다시 피어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어보자. 만약 부처가 당신 앞에 앉아 있다면 그는 무엇이라 말할까? 그는 아마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흘러간 것을 붙잡지 말라. 놓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다. 지금의 너는 지금 여기에서만 숨 쉬고 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이어 말할 것이다. 오늘의 삶을 살아라. 여기에 내가 있어야 한다. 이제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던 그림자들을 천천히 뒤로 보내주자.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려보내듯.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에 조용히 발을 디뎌보자. 당신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새로운 발걸음도, 새로운 마음도, 새로운 가능성도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만 피어난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다.